이건 진짜 축하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몇 위를 했다, 어떤 나라에서 올해의 차 수상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차주들한테는 더 와닿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AS 관련해서 항상 말이 많았죠. 뭐 이건 사실 어떤 브랜드든 거의 비슷하게 겪는 고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관련 조직이 명확하게 독립해 있지 않는 이상 AS만 집중적으로 회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소리할 수는 없는 게 AS 담당 직원들은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조직이 개편되고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번에 현대차그룹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번 차를 산 사람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어라.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가 AS랑 CS 조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뭐 연구 개발 쪽, 소프트웨어 쪽 조직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차주들 입장에선 가장 체감하기 좋은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나온 건 기아 소식이고요. 현대차도 곧 비슷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할 텐데 간단합니다. 글로벌 사업관리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오너십 관리 사업부를 설치하는 건데요. 오너십, 말 그대로 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하는 거고, 이 사업부는 고객하고 직접 소통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유독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본사 차원에서 AS 서비스를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고 이 조직이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 번 제안했었잖아요. 이 제안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단순히 뭐 고객 상담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고객 관리는 맞는데 데이터 기반 고객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대세고 실제로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너십 관리 사업부가 하는 일은 문제가 있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진단도 해준다고 합니다. 약간 애플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상담사가 같이 원격으로 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교체랑 수리 중에 어떤 게 필요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진 않을지 이런 걸 진단해 주기도 하거든요.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도 바뀌고 있어서 아마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리 절차도 더 확실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회사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사들한테는 공식 수리 절차를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으니 좀 더 확실하고 빠른 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변화가 왜 갑자기 생기는 거냐 이거죠. 최근에 워낙 자동차 시장이 급변해서 소프트웨어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하는 소식은 그러려니 하는데 왜 갑자기 AS 관련 조직까지 개편하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리는 뭔가요? 잠재 고객이 그만큼 늘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신규 고객은 신규 고객이기도 하면서 잠재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고객이 어쨌든 기아차를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좋은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럼 다음 차도 기아를 구매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지난 10년여 동안 기아차를 산 고객이 크게 늘었고, 이 고객들을 재구매 고객으로 만들려면 사후 서비스랑 고객 만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갤럭시를 써보고 마음에 들면 갤럭시를 계속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충성 고객이라고도 하는데, 판매량이 많아졌다는 건 이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기도 해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현대기아차의 경쟁 상대가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있죠. 이제는 말 그대로 거대 기업입니다. 전 세계 3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개편되는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AS, CS, 딜러망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더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재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토요타, 폭스바겐, GM, 더 나아가면 벤츠나 BM 같은 글로벌 회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니까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죠. 판매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곧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결국 목적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거잖아요. 주요 업무에도 보면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전기에도 쓰이나요? 신차 개발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NACS 충전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표라고도 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차 개발하고 기존 고객 관리에 신경 쓴다고 했는데, 기아도 이 데이터를 신차 개발에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변화고 꼭 필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차주들의 평가도 뒤따를 텐데, 그냥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들이 좀 더 체감하기 좋은 변화를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굵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 기아 본사가 직접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그리고 고객들도 좋은 변화라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상담과 AS 현장 조직 개편도 함께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써요. 평소에는 사실 좋고 싫고 그런 감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에 정이 떨어지거나 다음에는 절대 안 산다고 마음 먹을 때가 언젠가요?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본사가 관리하기 힘든 영역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서비스 센터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 직원은 말 그대로 수리 업무를 위해 있는 사람이지 보상 체계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안했던 게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본사 차원의 AS 부서를 따로 두고 보상이 필요하거나 환불 교환이 필요한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센터가 본사의 담당 부서와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비스 센터는 원래 그런 겁니다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죠. 고객님,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 담당 부서에 빠르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해당 부서에 넘겨놨으니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사에서는 매뉴얼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훨씬 빠른 조치, 그리고 서비스 센터 직원하고도 얼굴 붉힐 일이 없으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가져갈 순간도 줄어드는 거죠. 이왕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개편해주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해봤고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은 순수 국산차 회사 KGM이죠. 사실 KGM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후 관리 서비스가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품 수급 문제라던가 서비스 센터 품질 문제 같은 건 기존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던 여론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차도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언론 보도가 꽤 있었고 서비스 센터 관련 문제도 종종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경정비가 편한 이유는 블루엔즈와 오투큐가 있기 때문이고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 소리는 결국 주어진 조건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부품 수급이 어떤 건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도 비슷하대요. 그럼 여기서 회사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 뭐겠어요?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수리가 조금 늦어도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한다면 고객도 굳이 그 브랜드를 원망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거든요.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본다면 비교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국내 시장만 본다면 어쨌든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KGM도 이런 조직을 개편하거나 만약 이런 조직이 있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건 특히 이미 거대 기업인 현대기아차를 따라가기만 해도 반응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KGM도 이제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비중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진단하고 이런 진단에 따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 정비사나 상담사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빅데이터화하면 다음 신차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에 대한 불만이나 고장이 많다는 게 나타나면 그런 건 또 무상 수리로 케어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기아의 이런 발표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만큼 경험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기아가 목표한 대로 기아를 사야 하는 이유가 하나 늘어나는 거라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좋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대상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하니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